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침,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라는 뜻과 수지침이라는 뜻인데, 고려 수지침이란 말을, 고려란 말은 수식어고 수지침이란 말이 아주 정통적인 얘기죠. 지금 고려 수지침은 육교 박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이 수지침 부분보다는 좀 더 수정 보완됐던, 제가 연구하고 완성시키는 부경요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수지침을 훼손하고 이런 건 아니고, 만들어진 수지침의 차원을 한 차원 부각시켜서 그리고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완하는 건, 보완의 방식은 동양의학의 전반을 모두 다, 최소한 동양의학에서 침과 경맥에 관해서 그리고 맥진에 관해서는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개념을 완전히 바꿀, 그래서 그 개념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초에서 공부하는 건 거의 그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위에 맥진에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71년도에 여기 발표가 돼, 75년도 발표됐으니까요. 75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 지금 딱 45년 됐나요? 45년 정도 됐죠. 제가 77년, 78년 이때, 76, 78, 이때 똑같이 수지침을 손에 잡고 있었으니까 저도 한 인생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보는 책이 나올 때가 1975년도 처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기구들은 뭐 뜸, 침, 봉, 요 세 가지가 거의 그 수지침의 3대 요소죠. 그리고 3위였고 수지침은 뭐 이렇게 치료법에 크게 세 가지 하면 이런 뭐 침, 뜸, 봉 요 정도가 되는데, 사열하는 게 있고, 나머지 기구들 지금은 요 정도 기구도 아주, 저 오른쪽에 있는 기구는 이제 전자빔이라고 해서, 큐빔이라고 해서 전기침입니다. 혹시 김석이 옛날 공부할 때 있었죠? 네. 저 조금 개념을 좀 봤는데, 네? 이름은. 네, 전자빔인데, 그 무통 무자극 전기침, 통증이 없는 거 효과가 참 좋은데요. 단점이 뭐냐면 자극에 끼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저주파 치료는 뭐 찌릿찌릿하거나 따끔따끔하기도 하니까 그 맛에라도 하는데, 이건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앞으로 의학은 어떻게 되냐면 터미네이터하고 똑같아요. 전기가 들어가서 사람 피부가 싹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전기로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손에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저거는 이제 인체까지 다 적용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손은 예민하고 인체는 덜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주파수 마이크로웨이브를 주파수를 좀 낮추거나 세기를 낮추면 생체적으로 하면은 손에 적용할 수 있고, 신체에 둔감한 부위는 좀 세기를 저주파를 좀 높이면 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죠.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내년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맥진 수업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진 공부를 지금 기초 맞춤 맥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시기가 내년 연말에 졸업할 겁니다. 네? 깁니까? 보통 그 정도가 될 건데, 그때 비슷하게 원격 진료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졸업을 넘어서 뭐 요런 이제 과거에 여러분이 수지침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 수지침을 가지고 그 노동부에서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처음 했었죠.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에 수지침을 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외국인들에게 수지침을 가르쳐주고 수지침을 치료해줬습니다.
자동차의 협력업체들 울산에 많잖아요. 그 협력업체들 전부 많은 협력업체들 보면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또 불법 체류자가 많으니까 아프면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규여건도 개선할 면에서 우리 수지치는 그 사람들 가르쳐주고 돈은 누가 내느냐면 회사에서 내요. 다 점심 때. 여러분 선배들 수지침을 배웠던 주부들이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울산 전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수지부타의 알림이 사업단이라서 저 사업을 처음 했었던 건데 막판에는 마지막에 사회적 결정을 할 때는 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 이 세 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감론을박이 많았는지 결국은 뭐 보건복지부 때문에 우리가 못했는데 그런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가장 아주 신성한 곳, 신비로운 곳, 그리고 높고 우아한 곳을 고려라고 한다면 수지침은 임금님의 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번 요 칩자 요거는 뭐랄까 칩법침이라고 그러죠. 그죠? 바늘침과 달라요. 그죠? 가늘고 긴 세로 만든 기구이며 십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늘이고 바늘은 수단을 말하고 그 수단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전체 치료법을 침법침이라고 해요. 한문이 두 가지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걸 오해해서 그냥 이 수지침, 바늘로 놓는 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침으로 놓는 건 그걸 다 수지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지침은 바늘을 쓰는, 우리 수지침 바늘을 쓰는 방법이 아니고 저 침을 이용해서 머리에 놓고 얼굴에 놓고 몸에 놓으면 그 수지침이 아니죠. 그 수지침을 수단화 삼은 바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수지침법이라는 것은 저 수단도 저 수지침을 쓰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치료 부위가 어디에 제한돼야 된다? 손에 제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때는 수지침이라고 속여놓고 머리에 침을 막 피를 떼서 반식을 해서 애가 죽었어요.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수지침 맞았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뭐 아침에 전국 방송에 나가고 KBS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뭐 훼손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 명품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짝퉁이 있어야 돼요. 따라할 게 있어야 되고 짝퉁 관리를 잘해야지 명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놓인 것 같아요. 대대 보면 수지침 운동중 추신경 영역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운동중 추신경 영역뿐만 아니라 뭐 감각중 추신경도 있고 밑에 있는 자율신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체 신경 능력 중에서 절반 이상을 모두 손만 다스린다. 그래서 손을 통해서 대뇌를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개념에서 수지침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뇌를 조절하는 의학이다 보니까 우리 수지침의 특성은 뇌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그래서 좌측의 이상은 좌측에서 치료하고 우측에서 우측에서 치료한다. 좌우를 구별하는 건 수지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좌우를 구별할 때 지금 요즘 보면 옛날에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좌우를 구별하고 하긴 하는데 뇌로 흘러간 혈류량을 측정할 때 이 뇌 동맥을 측정하는 건 있지만 아직도 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뇌의 에너지가 앞쪽의 총경동맥과 뒤쪽의 추골동맥의 혈류의 세기로 조절된다라는 이 2500년 된 원리를 아직도 아는 데가 없어요. 여전히 뇌파만 조절하고 뇌파만 찾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곧 이 비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들이 도식화되고 그 다음에 시각화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용요법에 대한 개념. 인체의 상용요법, 요거는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손을 펴놨지만 손을 펴놓으면 참 어려워요. 항상 어떻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저기에 거북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 거북이가 저 사람 엎드림과 똑같아요. 등에다가 손을 얹고 있지만 사람이 저를 엎드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걸 어디에 손 모양을 항상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손을 저렇게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사람과 손을 만들어 놓으면 상점 찾기가 똑같이 쉬워질 겁니다. 여기 우리가
산업요법 효과를 지난번에 말씀하고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손바닥 저 가운데인데요. 이 손바닥 저 가운데에다가 손바닥 저 가운데 우리 상체 몇이죠? 손바닥 배꼽. 그러니까 배꼽에다가 뭘 올리냐 하면 여기 얼음을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배꼽에다가 얼음, 손바닥에다가 손바닥 정중앙에 얼음을 올려놓으면 저 배꼽 부위, 이 1번이 원래 이 배꼽 부위가 빨갛게 따뜻하게 저렇게 있던 데가 5분만 지나면 2번처럼 다른 곳은 온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배꼽 부위만 온도가 떨어집니다. 10분이 지나면 좀 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손바닥 부위는 표적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부위의 체온이 떨어질 때 생기는 질환이 뭐냐? 신체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장 잘 생기는 병은 암이죠. 바로 암이 생긴 부위는 이처럼 바로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부위에다가 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럼 저 부위만 좋아지면 나빠지면 저 부위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저걸 치료하면 주변 부위가 훨씬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바로 이 상태가 암이라면 이 암의 특성이 뭐라 했습니까? 세포 분열 속도가 제일 빠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체온이 아주 낮으니까 암 주변 세포를 37도로만 만들어주면 암은 성장이 멈춘다. 활동을 멈추게 되고 암을 39도 세포로 자극했을 때 39도 세포에 자극 주면 암은 암세포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는 방법은 체온을 39도로 넘기면 올리면 무조건 암은 죽게 되는데 사람이 먼저 죽게 돼요. 39도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표적 부위 암에 해당되는 표적 기관에 다른 데는 온도 높이지 말고 지금 여기 암이 있는 체온이 떨어진 이 부위만 집중적으로 저기에 자극을 주면 여기에 얼음을 올릴 게 아니라 여기에 뭘 올린다? 뜸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뜸을 뜨면 이 부위의 색깔이 요 색깔이죠. 다른 부위에는 절대적으로 이상을 주거나 훼손을 시키지 않으면서 거꾸로 이쪽에 표적 부위 있는 그리고 만약에 췌장암이 있다. 췌장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대장암이 있다. 대장암 여기 이 해당되는 부위만 그럼 해당되는 부위가 이런 데 있겠죠. 이런 곳에다가 손바닥 부위에다가 저기다가 뜸을 지속적으로 뜬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세포만 돌아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얼마 며칠 전에 저 부산에 있던 분이 보셨는데 아기를 좀 가지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호르몬 주사를 한 번만 맞고 나서 며칠 되지 않은 호르몬 주사를 강력하게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방통이 생기고 유방통이 생겨서 너무 아파서 가보니까 상피세포암이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아픈데 이분이 수치증을 아니까 다른 데 안 두고 유방 상전 부위만 나한테 물어봐서 여기 뜸을 하루에 정말로 15번씩 떴다. 근데 3번, 4번 딱 집중 뛰니까 그 가슴 쪼이고 아픈 통증이 금세 시원해지더래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혹시나 누구한테 말하면 거짓말이다 하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다음날 왔더라고요. 자기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 표적 기관에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 굉장한 무조건입니다. 그 치료법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료할 때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어려운 게 항암 치료인데 우리 이런 체온 변화에 민감하고 여기도 또 한 번 있죠. 코 부위입니다. 그죠? 코가 저쪽에 보면 코에 빨갛게 색깔이 이렇게 진하다. 이런 색깔이 진한 곳은 다 염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을 때 저렇게 코가 빨갛게 되는데 여기 코에 해당되는 상응점 부위에다가 서한봉을 붙여놓는 거죠. 단순하게 서한봉만 붙여놨는데 어떻습니까? 10분, 20분, 30분 지났을 때 코 부위가 주변 색깔과 거의 똑같아지죠. 오히려 더 차가워지는 만큼. 우리가 코가 뻥 뚫리다 시원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 4번 산응요법은 정확한 상응점 근처 아닌 상응점 부위만
자극을 주면 직접적인 그 표적 기관에만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응점을 정말 참 좋은 효과도 가지면서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상응이지 않습니까? 그 상응점 부위가 우리 A 5번, 6번에 해당되거든요. 뜸을 떠주고 평소에 제일 먼저 침으로 침 나고 나서 한 30분 있다 빼주고 나서 뜸 가능한 많이 떠주면 좋죠. 지금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떠주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주무실 때 봉을 딱 붙이고 주무시면 3일째 치료가 딱 될 겁니다. 꼭 직접 한번 꼭 해보십시오. 할 때는 느낌이 없을 때 일정 기간만 딱 지나면 그 수위만 넘으면 금방 차서 느끼게 됩니다. 꼭 한번. 그리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수지침의 최대 목표가 뭐라고 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지침의 가장 큰 목표는 평인진액 만드는 데 건강의 기준은 평인진액이다. 평인진액이라는 것은 우리 대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목 앞으로 충경동맥, 척추 사이로 추골동맥 이 두 개가 대뇌를 조절하는 게 되는데 앞목과 뒷목, 충경동맥과 추골동맥의 요거죠. 요 두 개의 혈류량이 똑같은 상태를 평인진맥이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맥진을 하는데 다양스럽게 추골동맥의 그 가지선 상쇄골 동맥 밑으로 요골동맥으로 한 선이 떨어질 때 이때 요골동맥의 그 매듭에 해당되는 손목 부위가 총구맥인데 이 총구맥과 총경동맥에 있는 이 부돌맥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손바닥의 총구맥과 안목의 부돌맥의 혈류량과 세기를 비교해서 평인진맥의 위치, 평인진맥을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저 두 개의 혈류량이 같은 상태를 바로 대뇌의 가장 안정된 상태, Y평인이라고 합니다. 평인. 그런 사람들을 평인이라고 하는데 평인자는 불병이라 했습니다. 평인자는 병이 들 수가 없다. 그럼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움직이는 사람은 병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불균형하게 있는 상태가 변화 발전하는 상태라서 우리가 보통 평인의 상태는 최고의 평인 상태는 언제냐? 바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평인이다. 그럼 저 두 개의 상태를 편안하게 평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언제 상태로 돌아가냐? 태어나기 직전에 모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 평인을 만들어주는 가치는 굉장히 큰 건데요. 우리 수지침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침에서 최고의 목적은 뭘 하느냐? 저 평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환자가 아픈 사람이 더 아프고 아픈 사람이 덜 아프고 이러한 환자의 감각을 묻고 확인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라는 오로지 딱 하나, 뭘 비교하는 거? 평인진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닌 평인진맥을 평인진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최고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총간측맥은 우리가 참고 삼아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은 바로 요 부돌맥과 총구맥의 세기를 혈류량을 비교해서 대뇌의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대뇌가 보내주는 메시지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메시지가 맥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온몸에 전달되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경맥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세 개를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두경요법입니다. 여러분 맥진발 순서가 됩니다. 그럼 이 대뇌 혈류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바로 이게 뇌 혈류량을 측정하는 TCD라는 기계인데 이 기계로 측정했을 때 측정 부위가 바로 총부 요골동맥 부위이고 여기가 총경동맥 부위고 목 뒤에 추골동맥 부위인데 자극을 주기 전에 이 혈류 속도 여기 주파수를 쏴서 고주파를 쏘면은 이 고주파가 혈액이 흘러가면서 그 주파수에 반동을 주게 되죠. 그 반동을 주고 마찰되는 면이 다시 반사돼서 내려올 때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 보면 혈류의 속도라고 연결되는데 바로 이렇게 자극을 줄 때 첫 번째 자극을 주기 전에는
이 총구맥의 혈류 속도는 이렇게 낮고 세기는 낮고 이 부돌맥의 세기는 이만큼 높다가 이 뒷목의 세기도 이렇게 낮아요. 가만히 보면 아까 요 두 개를 총경동맥과 추골동맥을 비교하는 건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이 총구맥과 부돌맥을 비교하는데 요것과 요것이 1번과 3번이 같아야 되는데 보시면 이 여기에 총구맥의 혈류 속도나 추골동맥의 혈류 속도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크다? 2번 부돌맥만 크죠. 이 상태가 바로 병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가 복진을 했을 때 복진하기 전에 통증이 있더라 하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죠. 배를 눌려서 아프다 할 때가 이 상태인데 여기다가 침을 꽂거나 보산법을 쓸 때 그러면 배를 눌리면 안 아파졌어요 갑자기. 그 상태가 뭐냐? 자극을 주고 나면 세 개의 혈류 속도와 혈류 크기가 거의 일치가 될 때, 똑같이 일치가 된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 평행지대 상태다.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사람이 가장 좋은 통증 없는 상태가 되더라. 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기계는 TCT 기기가 하나로서 요거 찍을 때, 요거 찍을 때, 저거 찍을 때가 다 그림은 한 그림으로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저거는 따로따로 찍어야 돼요. 측정을 3개 채널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저 3개를 한꺼번에 한순간에 같이 딱 비교가 되고 순간적으로 비교가 되고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래프가 나오는 기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